안녕하세요.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도시계획이 전공이신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강북만 하더라도 블럭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종묘에서 보면 남쪽에 세운상가도 굉장히 재밌죠. 조금 나오면 광장시장 나오죠. 동대문에 동대문 종합시장, 이건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옆에 가면 이제 황학동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 안에서 아주 다른 레이어가 있는 도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외국인들 데리고 와서 강남 가면 뭐 저건 뉴욕에도 있으니까 뭐 이래요. 당연히 그런 거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태원하고 종묘부터 이렇게 보여주면 거의 너무 좋아요. 다만 상권화가 가능한 지역의 단독주택은 괜찮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상권화가 된 지역 말고. 된 지역 말고요. 저는 사실 6호선 라인은 다 상권화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6호선에 이제 오른쪽에 고대가 있고 왼쪽에 이제 홍대 합정이 있고 더 가면 이제 강력한 MBC라는 게 있기 때문에 6호선 라인 따라서 다 상권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생각하시면은 망원역, 그다음에 합정이죠. 합정, 상수, 그죠? 대흥창도 지금 뭐 재밌는 게 들어오고, 공덕 뭐 원래 강력하고요. 조금만 가면 삼각지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고, 더 가면 이태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거는 약수, 청구, 신당이거든요. 신당도 벌써 재밌는 카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더 가면 동묘역인데 거기 황학동 있는 데고요. 거의 될 거예요. 거의. 이렇게 상권들이, 강북에 있는 특급 상권들이 연결된 라인이 6호선이거든요. 시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수, 청구, 신당은 나중에 본인이 투자를 못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보는 공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6호선이 약간 외면된 호선인데 지하철 호선이었는데 앞으로가 조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앵커가 두 개가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홍대 합정에서 놀다가 클럽 가까우면 이태원 가서 놀고, 여기서 놀다가 이리 들어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강북의 모습이 굉장히 다채로운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다채롭죠. 근데 결국은 이 도시들도 다 이제 개발이 되는. 그렇죠. 개발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잖아요. 저는 개발을 완전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부동산 업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업계 사람들하고 너무 친한데, 약간 관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존이라는 게 커뮤니티 보존도 있습니다만은 물리적 보존도 있고, 근데 이거 산업적 측면에서의 보존도 있어요. 그것도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광장 종합시장 말씀드렸고 이제 세운상가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패션과 관련된 그 물건을, 로머테리얼을 파는 거대한 시장이 도심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동대문 종합시장과 같이 거대한 패션 자재를 살 수 있는 나라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심 안에 아주 거대한 도심 제조업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세운상가 주변에. 그럼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물레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을지로 가보면 지금 부셔가지고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 지금 분양 끝났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근데 그게 웃기지도 않게 박원순 시장 때 일어났어요. 물론 고인에 대해서 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도심 제조업 그렇게 강조하고 도심에서의 모습을 남긴다는 사람 정책에서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을지로, 힙지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구역 나눠가서 지금 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가서 얘기 들으면 서울시, 자기들은 도심의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남긴 거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려는 게 사실은 그 건물의 모양도 중요합니다만은, 건물 모양 그 안에 기저에 있는 산업적 자원에 대한 그 보존,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도심 안에 이렇게 제조 시설이 거대하게 남아있는 도시는 없어요. 굉장히 큰 자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 지금 정부에서 방향하는 방향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 도시재생의 목적은 두 개예요. 하나는 지역 주민들,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 주거민들이 없는 도시재생이 왜 필요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민들, 지역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의 주거복지. 두 번째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경제 활성화예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경제 활성화는 이 사람들의 경제 행위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 지역 비즈니스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 패션 봉제 공장들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 패션 봉제 공장들의 패션 산업을 어떻게 하면 스케일업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벽화를 왜 그리고 유치원은 왜 만들면서 조망대가 왜 필요했냐고요. 사실은요. 사실 그게 또 어폐가 있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은 관광 활성화를 전략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착각하는 게 경제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서 관광 활성화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관광 활성화,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도시 재생 됐다는 생각,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공유 개발 회사인 어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 도시랩은 어떤 건가요? 이건 제 연구실 이름 마케팅 차원에서 한 거고 어반 하이브리드는 저희 연구실이 2012년에 이제 동대문의 창신동이라고 있거든요. 패션 봉제 공장들 많은데
거기 이제 리빙랩 차원에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지역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좀 그때 좀 재개발 한창 그 이슈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뭐 선의로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제가 약간 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약간 좀 공분 같은 걸 느껴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 차원에서 어반 하이브리드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커뮤니티 활동하고 그리고 이 어반 하이브리드 통해서 시어원 아지트라고 패션 디자이너 신진 디자이너하고 이제 창신동에 있는 공제 공장들이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디자인 코워킹 오피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나름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괜찮은 디자이너가 거기서 맞는 샘플 패턴 하는 분이랑 같이 오피스 내서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반 하이브리드 모형 같은 경우가 창신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서민들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시재생 선도사 박근혜 정권 때 그 10개 찍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도시재생 측면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디벨로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형의 비즈니스들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짧게 말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에 특화된 소셜 벤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이런 개발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도시 보증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허브 자금,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형 자금이 정말로 인센티브가 좋아요. 10년 동안 1.5% 이자율이거든요. 그걸로 부동산에서 돈을 못 벌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소셜 벤처가 사회적 기업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업이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터프라이즈는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자기 월급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 회사들이 좀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사회사들 어떻게 스케일업 시킬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여기서 대단하게 큰 회사가 나올까를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아파트 말고 좀 다른 부동산, 뭐 상가라든가 네. 오피스텔 이런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유형이 4개잖아요. 주택이 있고 이제 리테일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하고 물류 창고인데 우선 개인들 차원에서 하는 거는 우선 트렌드만 말씀드리면은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은 거의 뭐 붕괴 수준이어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기반 리테일, 그러니까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는 다 망하고 있었어요. 다 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대기업이 망하는데 자영업자가 하는 리테일이 잘 될까?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상가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납니다, 진짜. 물리면 못 봐요. 그리고서 디벨로퍼들도 지금 아파트 할 때 상가 부분 되게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책 담당자들도 이거 줄이는 거 용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주택하고 상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건물, 이 큰 건물 투자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고 물류 창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 주택 하나 남아요. 오늘 김경민 서울대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